안녕하세요 여러분, 가프 코스모폴리탄 프레야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어학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요청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가져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제가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많아서 한 개 컨텐츠에는 다 담지는 못하겠고 추후 구체적인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볍게 제 언어에 대한 Q&A랑 영어 공부 연대기,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지만 제가 어학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먼저 아시면 그걸 이해하는 것도 더 빠를 거예요. 일단은 간단한 Q&A부터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자격증과 점수가 궁금해요. 저는 고3 때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했어서 그때 IBT 토플 115점 그리고 HSK 5급 194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955점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할 때 제 어학 스펙은 토익 975, 오픽 AL 그리고 HSK 6급 턱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사실 영어는 평생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하루에 어학에 투자한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다이어트처럼 어학도 가늘고 길게 꾸준히 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어학에만 매달렸던 거는 고3 입시 준비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유학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기간이 좀 많이 짧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조금 살다 온 기간으로 실력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무시를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에 5개월 정도 거주했고 당시 현지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에서 어학당 한 학기를 다녔고요. 프랑스 낭시 ICM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경영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주 기간이랑 실력을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저는 실제로 중국에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왔지만 실거주일은 3개월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중국어를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그 3개월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입이 트여서 실력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직장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직장을 가지게 됐죠. 제가 교환학생 가서 원어민 돼서 돌아오는 방법도 컨텐츠로 나중에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짧게 살다 왔다고 무시했던 모든 놈들아, 그만큼 살다 와서 그거밖에 못하냐? 내가 너보다 영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공부 비법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조기 교육, 조기 유학,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잠깐만 나는 성인이니까 얘 조언은 나한테 지금 적용이 안 되겠지? 라면서 영상 나가지 마시고요. 솔직히 어학 공부 방법은 어릴 때나 어른일 때나 다르진 않아요.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습득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릴 때는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리고 알아듣든 말든 그냥 재밌게 잘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런 순수성이 떨어져요. 생각도 많아지고 못 알아들으면 짜증부터 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으니까 이게 의심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 수많은 고등학생들과 성인들을 과외를 하면서 이런 어렸을 때 썼던 방식들을 성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추후 공부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찍을 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프레야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만 좀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단순 Q&A만 하면 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외국어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언어가 어색해서, 그리고 그 언어랑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외국어 공부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잘하려면 그 언어랑 익숙해져야 되고 또 친숙해져야 돼요. 그 언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중에서 베이스는 단연코 liste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빨리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listening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제 영어 공부 히스토리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영어를 접했던 거는 제가 10개월 때 어머니께서 영어 비디오를 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영어가 좀 헷갈릴까봐 올스톱하고 5살 때 한글을 완전히 뗀 상태에서 다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AFKL이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세스미 스트리트라고 만화를 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를 한 하루에 2시간씩 매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화에서 영화로,
영화에서 뉴스, 그리고 학술 강연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거와 병행해서 책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얇은 챕터북, 중학교 때는 원서랑 신문,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논문, 시사 저널 뭐 이런 식으로 실력을 높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리스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모든 리딩 자료에 대한 어디어를 함께 병행했어요. 근데 이게 듣는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듣던 말던 그냥 브금처럼요. 학원도 가긴 갔지만 베이스는 정말 이런 시청각 자료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캐나다로 홈스테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프리토킹은 다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실제로 외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랑 발음을 완전히 싹 다 고쳐왔어요. 저는 제 발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교환 가서 미국 친구가 다른 교환 학생들은 말에 좀 자기 국가의 인토네이션이 들어있는데 너는 그런 게 없다. 너 혹시 미국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est compliment ever. 그래서 나중에 발음 좋아지는 법 같은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영어권 국가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어는 안 쓰면 까먹잖아요. 발음도 마찬가지로 퇴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실력, 이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그 방법들 중에서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것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7년 동안 하루 10분 투자해서 이걸 했더니 뭐 퇴화는커녕 더 나아지던데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어학특기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리스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던 기억도 나요. 이건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학 실력 높이는 거랑 자격증 공부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들을 분석하고 저만의 노하우 스킬들을 만들어서 뭐 점수가 증명하듯이 뭐 거의 탑급 찍고 그 스킬들을 활용해서 대학교 때 열심히 과외하고 살았죠. 혹시 이런 시험 관련 컨텐츠도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는 솔직히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국제교류 홍보대사도 하고 원어 수업도 듣고 뭐 대구 대표 대학생으로 주한미 대사님 인터뷰도 하고 뭐 통번역이 필요한 곳들은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놔버렸던 중국어 실력을 되찾기 위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중국인민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교환학생 기간을 맥시멈으로 잘 보내는 팁 이런 영상도 찍을 건데요.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제발 한국인이랑 놀지 마 가서. 아니 대체 왜 굳이 거기 가서 한국인이랑 놀아야 돼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이거 하나만 지켜도 실력이 진짜 저기 가 있을 텐데. 저 진짜 중국어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거기서 중국인 현지인 친구들이랑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자격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 말도 트였지. 뭐 놀러 간 거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어학 실력을 높이고 싶다? 한국인을 그냥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제조업, 중화시장 담당자로 해외 영업 사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퇴사 후 지금은 세계를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보면은 정말 외국어를 한순간도 손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럼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하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장기 유학생들 같은 경우. 걔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말하고 싶은 거를 더 기깔나게 표현해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혹은 한국어로는 이만큼 얘기해야 되는 거를 이제 짧게 얘기해줄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은 그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딱히 떠오르는 예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로 하면은 그때그때 달라, 때에 따라 달라가 영어로 하면은 depends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랑 이렇게 섞어 쓰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어떤 언어를 배워보셨나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이렇게 5가지 언어를 배워봤고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3년 배웠대요. 그런데 아직도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 자기한테 안 맞는 언어가 있나 봐요. 제가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저는 스페인어랑 불어를 다시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강한 느낌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불어 같은 경우는 세상에 그보다 더 섹시한 발음의 언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스페인어부터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배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는 언어의 한계는 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라는 게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없는 거는 되게 슬픈 일 같거든요. 그런 한계점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김수영 작가님의 멈추지마 꿈부터 써봐 그 책을 읽고 아 세상은 엄청 넓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구나 라는 거를 어렸을 때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아서 다른 국가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돼야 되니까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외국어 공부해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나의 활동 반경을 한국 이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중국어 실력이 아직 영어만큼 잘하지 못해서 놓쳤던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속으로 칼을 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유학 당시 썰 풀어주세요. 제가 진짜 썰 보따리거든요. 그런데 그 썰의 주인공들이 다 내 채널을 봐. 그래서 중국 썰을 풀어볼까 싶었거든요. 뭐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북한인한테 말실수한 썰, 중국 존잘남이랑 썸 탄 썰,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제 영상이 다 불펌돼서 중국에서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썰들은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표현이 있나요? 정말 좋아하는 중국어 표현은 하나 있어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단어 한 개에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 같은 게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어 같은 것들. 최근 한 2년 정도 좋아했던 표현이 타오광양회 라는 도광양회라는 뜻이 있는데요.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실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린다. 즉 인내를 하며 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뜻인데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간 좋은 타이밍은 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Q&A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언어 콘텐츠는 뭘로 찍어볼까요? 어떤 콘텐츠를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제 어학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결점 없는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잉!